자, 이번 시간에는 도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치는 위치가 바뀐 것을 도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도치는 평서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평서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문장 성분의 위치 또는 품사의 위치가 바뀐 것을 가지고 도치라고 합니다.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도치는. 그리고 도치는 뭐가 있냐면 의문의 도치가 있죠. 의문의 도치. 또 그죠? 기업문의 도치, 감탄문의 도치,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서 하는 거는 의문의 도치하고 저번에 의문의 도치는 의문 만들 때 했고요. 이제는 오늘은 강조의 도치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조의 도치. 감탄문의 도치는 있고 뭐 기업문의 도치인데, 감탄문 도치는 그냥 한 두 개 정도 문장만 외워주시면 되고, 실제로 의문의 도치와 강조의 도치만 집중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것은 강조의 도치에서 부사의 도치가 수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치, 저번에 의문을 만들 때 의문의 도치는 봤고, 그죠? 도치가 뭐예요? 주어와 동사 바꾸거나 또는 그죠? 의문사 있는 의문에서 명사나 대명사 또는 형용사나 부사가 의문사로 전환되어서 이제 의문을 만들어 줄 때 위치가 바뀌는 것을 의문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강조도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조도치. 강조도치가 뭐냐 하면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문장의 맨 앞에 위치시킴으로써 강조하는 방법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강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강조도치는 세 가지 강조가 있습니다. 강조하는 방법에는 뭘 강조하냐면 목적어를 강조하거나 보호를 강조하거나 부사를 강조하는 것, 이 세 가지 강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어의 강조부터 보겠습니다. 자, 목적어를 강조하는데, 목적어를 강조한다라는 것은, 그죠? 이거는 목적어를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어를 강조하는데, 그래서 이건 뭐라 하냐면 목적어를 강조하려고 그러니까 이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문장의 맨 앞에 써서, 그죠? 문장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목적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목적어의 도치가 일어나겠죠.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죠? 목적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어디에 위치한다 그랬어요? 강조에서는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문장의 맨 앞에 위치시킵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목적어를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합니다. 그러면 목적어는 뭐가 있습니까? 3형식 문장에서 목적어 있고, 그죠? 4형식 문장에 5형식 문장이 있죠. 1형식과 2형식에서는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목적어의 도치다 하려면 3, 4, 5형식의 도치가 일어나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3형식과 4형식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3형식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형식에서 목적어의 도치. 3형식에서 목적어가 도치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형식은 당연히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목적어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이때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이 목적어를 문장의 맨 앞에 위치시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도치를 시키는 방법이 이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목적어만 도치된 경우 있고, 두 번째는 부정의어와 함께 목적어 도치된 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어만 도치된 경우. 그래서 여기서 적용되는 원칙이 뭐냐면 목적어만 도치되면 주어와 동사의 도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정의 어구와 함께 목적어가 도치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자, 부정의 어구와 함께 목적어가 도치되면 그죠? 주어와 동사의 도치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어 동사의 도치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면 도치시키는 방법이 이게 다릅니다. 우선 요거 정리하면 도치시키는 방법이 달라요. 즉 뭐냐면 목적어나 보어나 부사만 도치되면 주어 동사 위치를 직접 바꿉니다. 그죠? 도치시키는 주어 동사를 이것이 좀 이게 시험이 납니다. 그죠?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키는 방법이 다릅니다. 즉 뭐냐? 목적어나 보어나 부사만 도치는 경우, 그죠? 목적어, 보어, 부사만 도치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어와 동사 위치를 직접 바꿉니다. 그런데 부정여어와 함께 목적어 도치되거나 즉 아니면 부정여어와 함께 플러스 부사가 도치되거나 또 부정의 의미를 포함하는 부사가 도치되면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으면 의문사나 없는 의문문을 만드는 방식으로 도치시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설명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도치시키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문사가 없는 의문 만들 방법에는 그죠? 비동사는 비동사를 주동사 위치를 바꾸고 주어 동사를 바꾸고 그죠? 조동사에는 조동사와 주동 바뀌고 일반 동사일 때는 뭘 써요? 주 앞에 조동사 do나 does나 d를 써서 의문 만들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목적어만 도치된 경우부터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형식에서 목적어만 도치된 경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주로 he said 그는 he said I'm hungry 이랬었어요. 자, 그는 나는 배고파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걸 뭐라 직접 인용을 해서 직접 인용을 하나의 명사 취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주어, 동사, 목적 이렇게 구성된 형태입니다. 그죠? 그는 배고프다, 나는 배고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이때 목적을 말한 내용을 강조하고자 해요. 강조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문장의 맨 앞에 위치시킵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러니까 직접 인용이라 해서 직접 인용은 하나의 뭐 취급합니까? 하나의 명사 취급을 하죠.
명사니까 문장에서 뭐로 쓰이냐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걸 강조하려래. 강조하니까 이게 앞에 지나가고 있죠. I am hungry. 나는 배고파요. 하고 여기서 어떻게 되니까 he said 또는 어떻게 said he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주어 동사에 직접 바뀌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목적어, 주어, 동사 아니면 목적어, 동사, 주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목적만 강조하기 나가면 우리가 이거 삼형식 문장에서는 이게 도치가 직접 형용사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죠? 또 성문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성문에 이런 문장이 나온 게 있어요. 자, he improved whatever he touched.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보면 그는 향상시켰습니다. 이거 whatever 이끄는 절은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여기서 whatever 이끄는 절은 뭐로 쓰인다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거나 아니면 부사절을 이끈다 그랬습니다. 차이점은 whatever 이끄는 절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였을 때는 생략 불가능하고 부사 이끌 때는 생략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느냐 부사절을 이끄는가를 첫 번째는 구별해 주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어떻게 생략 불가능하죠? 그죠? 그는 향상시켰습니다. 이거 뭘 쓴 거예요?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whatever는 뭐라 합니까? 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그가 건드리는 것은 무엇인지 그는 향상시켰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걸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가 만약 건드리는 것은 무엇인지 그는 향상시켰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어요? 주어, 동사, 목적 이런 상태에서 whatever he touched, he improved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whatever 이끄는 절이 자 여기서 그 얘가 주어고 그죠? 이걸 whatever 이끄는 절은 이게 명사 역할하거나 부사 역할하는 거죠. 그죠? whatever 절은 whatever 다음에 절이 나오면 얘는 뭐 역할한다고? 명사 역할하거나 무슨 역할? 부사 역할합니다. 그죠? 명사 역할하니까 명사는 생략 불가능해야 되고 부사는 생략 가능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뭐 역할? 목적 역할. 지금 다시 말해서 명사 역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whatever 해석은 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지는 것은 무엇인지 향상시켰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걸 강조해서 whatever he touched, he improved 했어요. 그럼 얘는 지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whatever 절 나왔으니까 명사란 얘기입니다. 명사 하나 부사 역할합니다. 그럼 여기서 주어 동사잖아요. 그죠? 부사는 생략 가능, 명사는 생략 불가능인데 이거 없으면 그는 향상시켰다 개선했다. 무엇을 목적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목적어 여기서 목적어를 써서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성문에 나옵니다. 물론 whatever he touched, he improved 하기위해서 improved he 이렇게도 쓸 수도 있습니다. 잘 쓰이진 않지만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얘가 he는 뭐예요? 대명사 무슨 격이에요? he, his, him 주격이죠. 주격이라는 건 뭐예요? 얘가 주어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주어인데 왜 맨뒤로가 있어요? 네, 이것은 위치가 바뀐 거죠. 주어랑 앞에 와야 되는데 도치가 뭡니까?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평서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치가 바뀌었다. 그럼 왜 바뀌었냐? 우리가 의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뀌거나, 그죠? he's가 이거 is he 하잖아요, 그죠? 왜 주어 동사 위치를 바꿉니까? 의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의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뀌거나 이거는 왜 물음표 없잖아요. 의문을 만들기 위해서 바꾼 게 아니라 이거는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바뀌었다. 강조를 하기 위해서 뭐요?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문장의 맨 앞에 위치시킴으로써 강조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만 도치되면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된 거를 목적어 주어 동사 동사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정형과 함께 부사가 도치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어 도치된 걸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삼형식 문장인데, 그죠? 뭐와 함께? 부정의 어구와 함께, 부정의 어구와 함께 목적어 도치된 거. 목적어의 도치. 그럼 여기서 부정의 어구가 뭐냐면, 부정의 어구라는 것은 낫의 개념이 들어간 거를 부정의 어구로 하죠. 그죠? 부정의 어구. 즉 부정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들, 부정의 의미, 낫의 개념이 들어간 것들. 뭐가 있습니까? 부정의 어구는 not, no, never, 뭐 hardly, scarcely, rarely, 또 seldom, 뭐 nor, 뭐 neither, 또 only가 얘는 부정의 어구, 부정 의미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얘는 부정의 어구를 부정의 어구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거 세 개는 거의 뭐뭐 않다. 셀덤은 좀처럼 뭐뭐 않다. 이런 거지. 이런 걸 우리가 부정의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을 부정의 어구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논의는 부정의 어구가 아닌데도 부정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지만 단지 다만 이런 부정의 의미를 포함하지만 부정의 어구로 포함을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시험에서 얘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항상 그렇게 예외적인 게 시험에 잘 나온다 이런 거죠. 오니가 시험에서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목적어 아이들. 그래서 우리가 도치를 부정의어가 있을 때는 목적어만 도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도치시키지 않거나 목적어를 도치시켜야 되겠다. 그럼 부정의어가 있으면 반드시 부정의어가 같이 도치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부정의어가 도치되지 않거나, 그죠? 예를 들어서 뭐 I never 뭐 ate bread. 그래서 나는 결코 빵을 먹지 않았다 이랬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죠? 나는 결코 빵을 먹지 않았다. 나는 결코, 네오가 결코 빵을 먹지 않았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먹지 않았다. 빵을, 그죠? 결코 빵을 나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강조해서 결코 빵을 나는 먹지 않았다 이랬을 날입니다. 즉 어떻게 써요? 내가 먹지 않은 게 빵이라는 걸 강조를 하래요. 근데 여기서 목적을 강조를 하는데 뭐가 부정의어가 있잖아요, 그죠? 도치를 안 시키면 안 시키고 부정의어가 있으면 둘이는 항상 같이 도치시킵니다. 부정의어가 나가거나 얘만 나갈 수가 없으니까 부정의어 목적어가 있으면 항상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런 수로 나가야 돼요. 부정의어가 먼저 나오고 목적어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Never bread 이래 되겠죠. 결코 빵을. 그 다음에 부정의 어구와 함께 목적어 도치면 어떻게 주동사 도치가 일어난다 할지 반드시. 그럼 어떻게 도치시킨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을 만드는 방식으로 도치시켜야 돼요. 그때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을 만들 때 첫 번째 뭐 봤습니까? 동사 종류. 비동사나 조동사는 주어 동사 위치를 바꾼다 그랬고 일반 동사는 뭐야? 조동사 앞에 일반 동사 앞에 조동사 두나 더는 뒤 쓴다 그랬어요. 여기서 무슨 동사? 일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어 앞에 뭐 써야 돼요? 두더지 뒤에서 과거니까 did. Did I eat?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시험에 뭐가 나오겠어요? 네, 얘가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도치를 I never ate bread. 나는 결코 빵을 먹지 않았으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부정의 어구와 함께 목적어를 도치시킨다. 그러면 이때 부정의 어구만 하는 게 아니라 목적어만 나가는 게 아니라 부정의 어구 있을 때는 항상 같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같이. 항상. 그죠? 바람나가 나가면 얘하고 이거는 연인이에요. 같이 나가지 바람 나와서 나만 혼자 나가지 얘만 혼자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연인이 같이 바람 잡고 바람 나가서 집 나간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또 조동사가 사용되는 거를 뭐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I can't sleep. I can't drink coffee 이랬었어요. 나는 커피를 마실 수 없다 이랬어요. 그죠? 나는 커피를 마실 수 없다 이랬어요. For example, 내가 알레르기가 있어요. I have an allergy to coffee. 커피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죠?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려 해요. 근데 커피를 강조하려 해요. 그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게 커피를 나가야 되는데 부정이 not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럼 같이 도치시킨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Not coffee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부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도치시켜? 그 다음에는 주어 동사의 도치 반드시 일어난다 했어요. 근데 뭐가 쓰였어요? can, 조동사 쓰였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Can I drink? 이렇게 된다. I can이 아니라 can I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의문사가 없는 의미 만들 때처럼 비동사나 조동사는 주어 동사 위치를 바꾸고 일반 동사일 때는 do나 does, did 조동사 do나 does, did를 주 앞에 위치시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형식 문장에서 목적어에 도치시키는 방법입니다. 사형식에서는 실제로 쓰인 예가 딱 부정도 쓰인 거 없고 긍정에 쓰인 거 거의 사형식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형식에서는 그죠? 한번 예가 하나 나온 게 딱 있는데 그건 거의 쓰이지 않는데 그냥 가볍게 보겠습니다. 사형식. 자, 두 번째 사형식에서는 직접 목적만 도치되는 경우 봤습니다. 그거랑 간접 목적 도치되는 건 없고요. 직접 목적만 도치되는데 그것도 부정유효가 도치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 목적만 도치되는 경우 그 경우만 있고 물론 부정유효가 도치되는 경우 이론상으로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 쓰인 예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사형식에서는 그냥 이것만 하면 됩니다. 직접 목적의 도치. 자, 사형식에서 직접 목적만 도치되면 주어 동사의 도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뭐냐면 주어, 동사, 간목, 직목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만 앞으로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직목, 주어, 동사, 간목 이런 형태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얘만 앞으로 빼면 돼요. 그리고 얘가 사형식이었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he teaches me English 이랬었어요. 그죠? 그는 여기서 이거 사형식이잖아요. 그죠? 사형식 이유가 왜 그래요? 대명사, 명사, 동격이 아니죠. 그죠? 그럼 동사나 명사, 명사, 대명사, 동격이 아니면 이건 누구누구에게 이거는 뭐뭐를이죠. 근데 이런 상태가 됐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영어 English 이렇게 된단 말이야. English he teaches me 이랬습니다. teaches me. 그럼 얘가 사형식인데 얘가 주어 주격이니까 얘가 주격 대명사니까 주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죠? 근데 뭐 왔어요? 동사죠. 그럼 뭐 남아요? 대명사, 명사죠. 근데 얘가 두 개가 어때요? 동격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얘가 뭐예요? 간목, 직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누구에게 여기서 뭐뭐을 일이 되죠. 그래서 그는 나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이것이 뭐예요? 영어를 그는 나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목만 도치시키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목적어의 도치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명 목적어의 도치는 사명식 문장에서만 주시하면 되고 주의하면 되고, 그죠? 그냥 사명식 문장에서 목적어만 도치되면 주동사의 도치가 바뀌고 직접 바뀌고, 그죠? 부정 여구와 함께 목적어 도치되면 어떻게 의문사가 없는 의문을 만드는 것처럼 도치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사람.